매일 아침 검은 콩 챙겨 드셨는데 신장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것들과 함께 드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68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TV에서 검은 콩이 탈모에 좋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걸 보시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셨습니다. 딸이 사다 준 검은 콩 한 포대를 거의 다 드셨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다리가 붓고 소변색이 이상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고 칼륨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되신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건강에 좋다는 검은 콩을 매일 먹었는데 왜 오히려 신장이 나빠졌냐고요? 여러분, 검은 콩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34.7g이나 들어있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일반 콩보다 4배나 많습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시스테민 성분도 풍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소플라본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드시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기능 능력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잘못된 음식 궁합은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노년층의 약 70%가 잘못된 조리법이나 음식 궁합으로 검은 콩을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신 거죠.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은 콩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 조합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음식은 검은 콩과 함께 먹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첫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셨을 겁니다. 아침에 검은 콩 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검은 콩 두유에 우유를 섞어서 드시거나 심지어 검은 콩 요리에 치즈를 곁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양도 좋고 맛도 괜찮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 100g당 인이 516mg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덩어리로 뭉쳐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요? 바로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곳인데 이런 녹지 않는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40대 이후입니다. 우리 몸은 40세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 펩신도 함께 감소하죠. 젊을 때는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먹어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에서 미소화 산물이 발생하고 이게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단 한두 번 먹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신다면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신장에는 점점 부담이 쌓이고 어느 순간 신장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가루를 우유 한 컵에 타서 6개월 동안 드셨는데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칼륨 수치까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소고기와 함께 절대 먹지 마세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단백질도 많고 철분도 풍부한데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곡류나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문제는 철분과 만나면 철분을 꽁꽁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형태의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햄철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좋은 철분인데 검은 콩의 피틴산이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피틴산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철분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쉽게 피곤해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그래서 철분 보충을 위해 소고기를 드시는데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애써 먹은 소고기의 철분이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소고기와 검은 콩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40대 이후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처럼요. 세 번째, 김치나 장아찌 같은 고염식과 함께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검은 콩밥 한 그릇에 김치 한두 접시, 장아찌 몇 조각 넣고 드시죠?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당연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조합입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12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미네랄이죠.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장아찌 같은 고염식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까지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은 칼륨도 걸러내야 하고 나트륨도 걸러내야 하고 완전히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필 틈이 없습니다. 건강한 신장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담을 주면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물며 40대 이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신장이라면요, 더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과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약 30%가 만성 신장 질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검은 콩 영양 흡수를 높이는 황금 조합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검은 콩을 고염식과 함께 계속 드시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병원에 가 보니 이미 신장이 많이 나빠져 있는 겁니다. 김 할머니도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검은 콩을 우유에 타서 드시고 밥상에는 김치와 장아찌가 항상 올라왔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소변색이 이상해지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5.8 mql/L로 정상 범위인 3.0에서 5.0을 넘어섰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냐고. 그제야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우유에 타서 드시고 식사 때마다 김치와 장아찌를 꼭 챙겨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시려던 것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은 콩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유, 소고기, 고염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 능력과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도 보호하고 영양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은 콩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황금 조합만 기억하시면 검은 콩의 영양은 최대로 흡수하면서 신장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달걀을 함께 드세요. 달걀과 검은 콩, 이 둘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검은 콩 100g에 단백질이 34.7g이나 들어있죠.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에는 바로 이 메티오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콩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검은 콩밥 한 공기에 달걀 반숙 하나만 곁들여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걀은 소화 흡수율도 96%나 됩니다. 먹은 만큼 거의 다 흡수된다는 얘기죠. 아침 식사로 검은 콩 현미밥에 달걀 반숙 하나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를 시작하는 든든한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현미나 잡곡을 함께 드세요.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십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쌀은 도전 과정에서 겉질과 신운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만 남아있고 식이섬유나 비타민은 거의 없어요. 흰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췌장에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질과 신운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췌장도 여유 있게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고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은 콩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검은 콩 100g의 식이섬유가 17.1g이나 1g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현미나 잡곡까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의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잡곡밥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흰 쌀밥만 드시는 분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미나 잡곡에는 검은 콩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달걀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검은 콩과 현미 또는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함께 드세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식단 루틴 황금 조합. 검은 콩을 식초에 재워서 드세요. 이건 초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은 콩을 식초에 재워서 먹는 건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왜 식초가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파트 2에서 말씀드렸죠. 4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든다고. 위산이 줄어들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식초는 산성입니다. 식초를 먹으면 위가 자극을 받아서 위산 분비가 촉진됩니다. 위산이 충분히 나오면 검은 콩의 단백질이 잘 분해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초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미스칸 중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초콩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면 됩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고 식초를 검은 콩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여기에 꿀이나 올리고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저으면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초콩을 10알 정도 드시고 남은 식초도 물에 타서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샐러드를 만드실 때도 드레싱에 식초를 넣으세요. 발사믹 식초나 사과, 식초를 올리브유와 섞어서 뿌리면 고소하고 새콤한 맛이 나면서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 현미밥에 달걀 반숙 하나를 곁들여 드세요. 여기에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단, 국은 싱겁게 끓이시고 김치나 장아찌는 조금만 드세요. 점심에는 검은 콩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삶은 검은 콩에 방울, 토마토, 오이, 양상추를 넣고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검은 콩의 철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 미역국을 끓여 드세요. 단 파는 넣지 마세요. 파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어서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세요. 두부의 사포인 성분이 미역의 요드 과다, 배출을 막아줘서 갑상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초콩을 10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초콩 몇 알과 호두 한 줌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호만감도 오래 갑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검은 콩 섭취량을 꼭 제한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매우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하루 칼륨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드세요. 보통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칼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데 검은 콩 100g에만 1200mg이 들어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퓨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우유 대신 검은 콩 현미밥에 달걀을 드시고 김치와 장아찌는 아주 조금만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 대신 두부 미역국을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셨죠. 3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4.5mq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 부기도 빠지고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콩을 우유, 소고기, 고염식과 떨어뜨려 놓고 대신 달걀, 현미, 식초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신장은 건강하게 지켜지고 검은 콩의 영양은 몸속 깊이 흡수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함께 건강해지는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소고기, 김치나 장아찌 같은 고염식과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조합이 더 치명적입니다. 우유와 먹으면 인상 칼슘이 생겨서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지고 소고기와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아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고염식과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 과다로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검은 콩은 달걀, 현미나 잡곡, 그리고 식초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로 높아집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상호 보완되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현미나 잡곡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 시너지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식초에 재워 먹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셋째,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세요. 검은 콩은 칼륨과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다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확인하시고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김할머니는 지금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세요. 검은 콩이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선생님 덕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할머니께서 실천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검은 콩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신장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똑똑하게 드세요. 검은 콩을 우유, 소고기, 고염식과 떨어뜨려 놓고 달걀, 현미, 식초와 함께 드세요. 그러면 검은 콩의 모든 좋은 영양소는 여러분 몸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신장은 건강하게 지켜집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